민호 씨, 오늘 아침 삼성역 사거리 지나오면서 그 거대한 공사 가리막 보셨나요? 2026년 5월 18일,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GTX-A 삼성역 개통 지연을 공식 발표하면서 그 주변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단순히 지하철역 하나 늦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어떤 거대한 약속의 기둥 하나가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 소식을 접하고 오전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단순히 물류나 교통의 차질이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은 이걸 사회적 기대 가치의 해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동안 아파트값이나 상가 임대료에 지불했던 비용은 사실 시멘트 덩어리의 가격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약속한 미래의 편리함에 대한 신뢰 자본이었죠. 그 신뢰가 무너지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프리미엄이라는 기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프리미엄이라니, 보통 프리미엄은 좋은 것에 붙는 단어 아닌가요? 청취자분들이 듣기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우리 일상 언어로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쉽게 말해 못 믿겠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소라면 10억에 거래될 아파트가 있는데 시스템이 불안해지니까 파는 사람은 나중에 돈 가치가 떨어질지 모르니 더 받아야겠다고 하고, 사는 사람은 시스템이 망가지면 이 집이 무슨 소용이냐며 아예 지갑을 닫아버리는 거죠. 결국 공식적인 시장 거래는 뚝 끊기고 자본들이 수면 아래로 숨어버리는 회색 시장이 형성됩니다. 돈은 있는데 돌지 않는 경제의 혈맥이 굳어버리는 현상이죠. 그 회색 시장이라는 표현이 참 서늘하게 다가오네요.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현상은 시스템 붕괴의 전형적인 전조 증상이에요. 과거 로마 제국이 쇠퇴할 때도 가장 먼저 나타난 징후는 화폐 가치의 하락이 아니라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와 치안 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었거든요.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확신이 들 때 사람들은 광장을 떠나 각자의 성벽을 쌓고 자급자족하는 장원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역사 속의 장원이 2026년 지금은 현금 확보와 거래 절벽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군요. 아까 45세 중소기업 사장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보면 그게 더 실감나요. 거래처에서 물건 대금을 안 주면서 불안해서 현금을 쥐고 있어야겠다고 갑질을 한다는데, 이게 바로 경제학자가 말한 유유자본의 회피 현상이거든요.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못 믿어서 서로의 목을 죄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사장님은 지금 당장 결제 대금 막을 생각에 피가 마르는데 전문가들이 시스템이 어쩌고 뇌과학이 어쩌고 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장님이 느끼는 그 고통의 실체는 예측 가능성의 상실에 있습니다. 우리 뇌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때 사람들은 변화를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익숙한 고통 속에 머물려는 현상 유지 편향에 빠지곤 해요. 뻔한 소리 같지만 이게 생존을 위한 뇌의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거죠. 뇌과학적으로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뇌의 전두엽은 끊임없이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며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애쓰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이 붕괴되어 예측 자체가 불가능해지면 뇌는 비상모드로 돌입합니다. 이때 흥미로운 건 내가 이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하는 마지막 전략이 바로 사회적 연결이라는 점이에요. 혼자서는 도저히 계산이 안 서는 미래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결속을 통해 분담하려는 본능이죠. 아, 그래서 아까 63세 은퇴 준비자분이 말씀하신 돈이고 뭐고 다 휴지 조각될 것 같다는 공포의 해결책이 결국 사람으로 귀결되는 거군요. 시스템이 약속한 토지와 질서가 사라질 때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존한다고들 하는데, 그 전혀 다른 방식의 핵심이 바로 숫자가 아닌 인간적 신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정확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신뢰는 거래 비용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자산인데, 시스템이 무너진 세상에서는 이 신뢰 자산이 화폐보다 훨씬 높은 유동성을 갖게 됩니다. 삼성역 공사 지연으로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것에 절망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진짜 위기는 내 자산의 액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발딛고 있는 이 사회의 약속 체계가 해체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숫자보다 내 곁에 있는 실제하는 사람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자칫 무겁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생존의 본질을 묻는 질문인 것 같아요. 28세 대기업 사원분은 월요일 아침부터 이런 우울한 소리냐고 하셨지만 사실 시스템의 균열을 미리 인지하는 것만큼 강력한 예방주사는 없거든요. 막연한 낙관론에 취해 있다가 시스템이 완전히 멈췄을 때 당황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내 삶의 인간적 안전망을 점검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경제활동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시장을 지배하고 사람들이 각자의 동굴로 숨어드는 회색 시장의 시대일수록 역설적으로 투명한 관계의 가치는 폭등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줄 사람, 그리고 내가 기꺼이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있다면 그 어떤 시스템의 붕괴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토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며 마음속에 깊이 남는 문장이 하나 있네요.
63세 은퇴 준비자분의 통찰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시간만큼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 인사를 건네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바로 가장 확실한 미래 투자일지도 모릅니다. 지은 씨 말씀대로입니다. 시스템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우리가 믿었던 콘크리트와 철도는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잔해 위에서 다시 시스템을 세우는 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니까요. 오늘의 정픽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질 때 끝까지 내 손에 쥐고 있어야 할 건 화폐가 아니라 나를 살게 할 최소한의 인간적 연결이다.